뭔가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화장할 때 여러분 이 거울 쓰세요. 피부에 느껴지는 게 둔하다 하시는 분들 지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세컨 모니터가 생긴 느낌이랄까? 내가 말리지 않아도 말려주는 느낌이다. 분비물도 좀 적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브라 패드가 붙어있어요. 무조건 세척이 편한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 번거로움이 싹 가셨다. 안녕하세요 젤리들, 젤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정말 몇 개월 동안 모으고 모아 삶의 질 상승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너무 제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준, 너무너무 만족했던 제품들만 쏙쏙 골라왔으니까 꼭 이 중에서 꿀템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메이크업 제품들을 알려달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까먹을까봐 제가 이런 거 해놓고 좀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놔야겠어요. 일단 블러셔는 요거 글피오의 드렁큰 레드 색상을 사용을 해주었고, 립은 얘를 썼습니다. 밀크터치 7번 어텀 피치 색상.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템은 제가 쇼츠에서 맨날 사용하는 이 볼륨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막 광고나 인스타에 이런 게 엄청 많이 보여가지고 얘를 사려고 쿠팡에서 검색을 했는데 얘가 좀 상위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 혹시 몰라서 둘 다 사봤거든요. 얘는 여러분 진짜 쓰레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머리에 꽂고 이거를 놓으면 이렇게 되는 느낌? 일단 여러분 저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고 두꺼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고정이 뭔가 잘 안 되는 느낌? 그리고 이걸 말리고 이렇게 빼잖아요? 그럼 약간 이게 뭐지 싶은 느낌?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이거 3개짜리가 약간 이거를 여기다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해도 막 흘러내려. 그래서 얘를 사봤는데 진짜 얘가 쏙 고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기를 세주면 여기만 이렇게 뽁 하고 살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여기가 조금 높으신 우리 콘헤드 분들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준비할 때, 화장할 때 이것만 이렇게 꽂고 준비 다 하고 마지막에 드라이기로 바람 한번 쐬주면 완전 뽕 볼륨 가능. 그리고 두 번째도 머리템입니다. 두피 마사지기예요. 제가 에스테틱을 다니면서 이 제품을 써주시길래 정보를 얻어온 거거든요. 거의 두피 마사지기 같은 거를 보면은 동글동글 막 돌아가고 이렇게 꼭 누르면 뭔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이렇게 얍삽하단 말이죠? 엄청 시원해요. 이거는 충전식이 아니라 이렇게 건전지로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전지 타입을 조금 좋아하긴 해요. 아무튼 이 두피 마사지기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진동하는 애예요. 얘를 이렇게 뭔가 온갖 방향에서 이 가운데로 위로 이렇게 모아줘요. 극락! 진짜 개시원해요. 특히 머리 말리고 나서 맨날 이거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해주면서 뭔가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혈액순환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머리숱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 그럼 물론 그냥 느낌입니다. 진짜 시원하고 솔직히 한 바퀴? 2바퀴 정도는 1분도 안 걸리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와! 완전 강추드리는 두피 마사지기. 비니 쓰는 법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완전 그냥 눈 끝자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템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 정말 완벽한 사이즈에 완벽한 각도를 자랑해주고 그냥 화장할 때 여러분 이 거울 쓰세요. 지름이 이게 20cm인가? 해가지고 은근 화장할 때 거울이 항상 애매했거든요. 세워놓는 걸 쓰면은 뭔가 각도가 이렇게 하나만 돼 있어가지고 각도의 중요성을 전혀 지켜주지 않는 거울들 많이 써봤고 조그마한 거울을 쓰기에는 원래 화장할 때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봐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적당한 큰 거울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그 적당한 큰 그 거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높이 조절도 되거든요. 뒤에는 확대경, 앞에는 아무런 굴곡이 없는 평범한 거울입니다. 이게 진짜 화장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울이에요. 꽤나 묵직하고 튼튼하고 탄탄한 느낌입니다. 전혀 뭔가 저렴이 느낌이 아니에요. 거울 요거 사세요, 요거. 네 번째 제품은 유수분 측정기입니다. 제가 피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도 도움을 준 친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막 화장품 테스트를 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이제 도와주는
친구다. 수분 퍼센트, 유분 퍼센트, 뭐 탄력, 점수 이렇게 나와요. 근데 탄력이랑 점수는 솔직히 잘 안 보긴 하는데 이 유분, 수분, 스킨케어를 바르기 전에 맨 얼굴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줘요. 꼭 누르면 이러면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맨 얼굴에 한번 재보고 세럼 같은 거를 한 겹 발랐을 때 이걸 다시 재주면 수분이 막 50%, 많게는 막 60%까지 올라가고 유분이 10%대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를 썼을 때 바로 되면 안 돼요. 충분히 다 흡수를 시켜주고 조금 말렸을 때 그때 한번 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더 믿게 된 게 언제 한번 화장품 테스트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제품을 이제 발랐어요. 근데 뭔가 좀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내 피부에 안 맞는지는 사실 이 유수분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피부로는. 근데 그때 제가 이거를 한번 얼굴에다가 딱 댔는데 수분은 한 20-30%였나? 이러고 유분이 막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 번도 뭐를 발라서 그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근데도 저는 그 제품을 테스트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그냥 그대로 잤어요. 그랬더니 다음날에 그냥 피부가 와르르 그냥 완전 그냥 좁쌀 파티에다가 그냥 여드름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되었달까? 특히 좀 피부에 느껴지는 게 둔하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번 쓰고 그 위에 또 쓰면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번 측정할 때마다 이거를 꼭 알코올 수압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말려주고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5번째 제품은 그립톡입니다. 젤리들 진짜 삶의 질 완전 상승템입니다. 저는 쇼츠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약간 세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애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케이스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를 딱히 안 쓰긴 했는데 이 케이스티파이 거는 가로로 볼 때만 세워져가지고 세로로 볼 때는 못 세우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가로, 세로, 자석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각도 조절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가로로도 이렇게 굉장히 잘 섭니다. 그리고 이게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뭐 부엌 같은 데나 뭐 냉장고에도 잘 붙고요. 헬스장의 기구들이 다 그 철땡이들이잖아요. 거기에도 붙고 얘가 자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제가 케이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 세요. 제 핸드폰 굉장히 무거운데 지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6번째 제품도 거치대입니다. 노트북에 붙여서 쓰는 거치대예요. 뭐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요즘 노트북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뭐 카페 가서 저도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모니터가 하나니까 뭔가 좀 같이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메모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일을 한다거나 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세컨 모니터가 생긴 느낌이랄까? 근데 전 핸드폰이 케이스도 껴져 있고 핸드폰이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각도를 조금 뒤로 했을 때 얘가 좀 뒤로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약간 적당히 한 요 정도? 한 90도 정도로 해주면은 안 눕습니다. 그죠? 일부러 이 각도를 위에도 할 수 있고 이 옆으로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위로 하면은 이렇게 가로로 해놓을 수도 있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세로로도 할 수 있게끔 끄트머리에다가 각도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젤리들도 이거를 사게 되신다면 여기 좀 각도를 이렇게 계산해보면서 붙여놓으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달까? 그리고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짠! 드라이기 거치대입니다. 드라이기 거치대 같은 거를 막 찾았는데 다 약간 자바라식으로 뭔가 이렇게 집게가 돼 있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거는 이 목이 좀 잘 꺾이는 것 같다는 후기도 많고 실제로 그런 자바라 거치대들은 점점 이 내려오는 그 무슨 느낌 아시죠? 그래서 거치대는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고정이 되는 형태를 써야지 목이 이렇게 안 죽는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있는 핸드폰 거치대도 이 전등도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기 거치대를 찾아봤는데 글쎄 이런 게 있다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건 탁상용은 아니고 그냥 전체 스탠드여가지고 엄청 높아요. 원하는 각도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드라이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는데 이쪽도 이제 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제 머리를 말리고 나오면 쏙 하고 빼면 빠져요. 얘 그냥 이렇게 빼면 바로 빠지거든요. 여기로 앞머리를 먼저 말려요. 그리고 두피도 먼저 말려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말려야 조금 더 잘 마르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길고 머리 말리는 거 너무 귀찮으신 분들 이 뒷머리 말리는 게 진짜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뒷머리를 말릴 때 얘를 다시 이렇게 꽂아주고 그 딱 샤워기가 위치한 각도 있죠. 그 각도에 이제 놓고 뒤로 해서 뭔가 머리 감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을 쐬주면서 머리를 막 말려요. 이렇게 말리다가 나 좀 힘들어. 그럼 그냥 바람 쐬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면서 할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말리지 않아도 뭔가 말려주는 느낌이다. 8번째 제품은 바로 빤스입니다. 여러분 트렁크 팬티 입어보셨어요? 트렁크 팬티를 입으면 진짜 너무 편해요. 확실히 이거를 입었을 때 뭔가 분비물도 좀 적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밖에 나갈 때는 트렁크 팬티를 못 입고 항상 삼각 팬티를 입잖아요. 우리 소중이에게 그렇게 좋진 않을 거란 말이죠. 통풍이 아예 안 되고 바람이 좀 통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숨막히게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팬티를 저는 2개를 사봤거든요. 쿠팡에 있길래. 이 제품은 좀 킹받는 디자인이긴 한데 꽤나 저렴해가지고 4개 들어있는 걸 사봤고 이 팬톤 거는 이제 낱장으로 2장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더 비싸지만 그냥 이거 사세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샀을 때 밴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쪼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뱃살이 많은 걸 수도 있지만 이 허리가 좀 쪼여서 뭔가 편하려고 입었는데 이 허리가 좀 불편해서 화가 나는 그런 느낌인데 이 팬톤 거는 이 허리도 진짜 편하고요. 그냥 뭘 안 입은 것 같아요. 안쪽에 이렇게 패드가 있고 저는 사이즈 M 95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95M 같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얘는 허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팬톤 거를 추천드릴게요. 요 집에서만큼이라도 트렁크 팬티를 입어주고 이 통풍을 조금 잘 되게 하자. 그리고 9번째는 잠옷입니다. 테무 잠옷이에요. 제가 이번에 잠옷을 엄청 많이 사면서 테무에서 여러 가지 잠옷을 사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성공했어. 재질도 생각보다 엄청 좋고요. 엄청 부드러운 애들도 많고 한데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여기 안에 이 브라 패드가 붙어 있어요. 완전 꼬매져 있어가지고 뭐 세탁할 때 돌아갈 일 전혀 없고요. 심지어 그냥 이런 단추가 있는 잠옷이에요. 그래서 단추를 풀러도 돼. 이 양쪽 가슴에 패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물론 그냥 자취하고 혼자 살고 이러면은 뭐 딱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취생들도 뭐 편의점을 간다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거나 약간 뭔가 집 앞에 나가야 될 때 속옷을 또 이렇게 주섬주섬 입기가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얘는 이 꼭지스 가리개가 있다. 그래서 뭐 친구가 놀러 올 때 좀 민망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잠옷을 입으면 그냥 얹어져 있기 때문에 속옷을 따로 안 입어도 된다. 그렇다고 이게 있다고 뭐 둘레가 쪼이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이 그냥 잠옷에 이 패드 하나만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잠옷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쇼츠로 보여드리려고 찍어놨었는데 제가 구매한 게 테무에서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테무에 이 디자인이 아닌데 약간 이런 패드가 있는 잠옷들이 몇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가 들어간 이런 잠옷들 테무에서 한번 겟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테무 잠옷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이 영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10번째 템은 바로 가습기예요. 물론 겨울이 지금 끝나갈 무렵이긴 한데 아직 좀 건조하긴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특정해서 사라고 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집에 대용량 가습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찮고 그렇게 불편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원래 가습기가 못해도 한 2, 3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세척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전 그냥 물만 채우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조금만 안 채우고 방치해놓은 상태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핑크색과 뭔 하얀 뭔지 모를 그런 물질들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는 무조건 조금 조그마하고 무조건 세척이 편한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를 추천을 하려고 들고 온 게 얘는 그냥 이렇게 쏙 하면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더욱 이런 작은 가습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대용량 것들은 솔직히 정수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물이 뭐 찔끔찔끔 나오는데 그 막 몇 리터를 어느 세월에 채워요. 그래서 저도 항상 수돗물로 했는데 수돗물로 하면은 하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듯한 그런 것들을 마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작은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정수물로 채워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지금 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하나로도 나오고 2개로도 나와가지고 가습량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제품. 나머지 3개는 조금 들고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따로 영상을 삽입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쓰레기통. 솔직히 쓰레기통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통은 정말 너무너무 편합니다. 일단 이 자동 센서, 뭐를 누르지 않고 뭐를 안 밟아도 이 문이 자동으로
몸으로 나의 손 하나 스치는 걸로 열릴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이게 따로 뚜껑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 위로 열리는 거라든지 이렇게 옆으로 열어야 하는 그 공간이 좀 아껴질 수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좀 깨끗하고 그냥 사용하는데 굉장히 만족을 했던 쓰레기통입니다. 냄새 차단이 얼마나 완벽하게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닫혀있을 때 뭐 그 쓰레기통에서 어떤 냄새가 새어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게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이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벌써 6개월? 7개월이 됐잖아요. 근데도 건전지를 한 번도 아직까지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가 막 빨리 닳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뭐 자취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가에다가 뭔가 쓰레기통을 새로 하나 장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추천하는 효율적인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예요. 제가 너무 유명한 제품들은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내돈내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할수록 더 좋은 제품임을 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또 굳이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제 집에서 딱 한 가지 가전제품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저는 좀 음척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못해도 막 3일에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를 또 버리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고 나서 그 번거로움이 싹 가셨다. 이게 용량도 1명, 2명 정도 사는 집에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돌리고요. 그냥 음식물을 넣은 다음에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그냥 알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저게 뭔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몇 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다 갈기 위해서. 그래서 식구가 조금 많은 한 4인, 5인 정도 되는 가정에서는 솔직히 좀 비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루에 최대한 2번인가 밖에 못 돌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갈아야 되는 음식물이 많은데 통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때그때 못 갈면 밀리고 그럼 더 쌓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자취생들 못해도 3명 정도 사는 그런 집안에 추천을 드리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음척이 살 때 미생물이 있고 건조 분쇄형이 있잖아요. 저거는 건조 분쇄형이에요. 근데 미생물을 쳐봤을 때 사람들이 다 사지 말라고 거의 애완동물 하나 키우는 급이라고 어디 여행 갈 때도 미생물을 계속 살려줘야 돼서 막 밥을 줘야 된대요. 음척이한테.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건조 분쇄형을 사는데 건조 분쇄형은 이제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 근데 저는 거실에서도 낮잠을 잔 적도 많았는데 딱히 막 거슬리는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냥 막 가끔 드르륵 거리긴 하는데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번.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로봇 청소기를 새로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룸투어 때 원래 삼성 무슨 AI 제트봇 같은 거를 샀어요. 그냥 물걸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청소기 역할만 해주는 로봇 청소기가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한 번? 2번? 돌려보고 화나서 부셔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집에 뭐가 많고 이런 전신 거울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앞에 물건이 있으면 그냥 다 받고 댕기고 다 치고 댕기고 특히 전신 거울에 가가지고 전신 거울을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로봇 청소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제 로보락을 또 막 엄청 많이 사시고 엄청 많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로보락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 로보락은 이제 막 돌아가다가 전선 같은 것도 자기 알아서 좀 풀고 이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끔 이상한 거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멈춰서 이제 핸드폰에도 알림이 떠요. 뭐가 껴있다. 그럼 이제 가가지고 뒤집어서 빼는 것도 엄청 쉬워요. 그냥 껴있는 거 대충 빼주고 다시 뒤집어 준 다음에 다시 청소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심히 다시 청소를 해주는데 일단 물걸레가 그렇게 필요한 건지 처음 느껴봤어요. 바닥이 뭔가 뽀득뽀득해진달까? 헤어 제품 같은 거 많이 뿌리거나 뭐 미스트 같은 거 많이 뿌리시는 분들 바닥에 뭔가 그런 제품들이 쌓이면서 뭔가 미끌미끌해지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로보락이 물걸레로 싹 청소를 해주니까 완전 바닥이 뽀득뽀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돌리는 빈도수도 완전 적어졌고 제가 따로 청소기를 돌리는 건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화장실 아니면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쓸어주는 정도?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너무너무 추천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왜 로보락 하는지 알겠을 정도로 저처럼 괜히 싼 거를 샀다가 그것도 팔고 하면은 그것도 손해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좋은 로봇 청소기를
배터리를 구매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직수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뭐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직접 물을 버리고 물을 채워주는 걸로 구매를 했는데 뭐 본인 집이고 뭔가 본가에다가 하실 생각이면은 그 직수로 된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은근 물 채워주고 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의 삶의 질 상승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정말 뭔가 불편했던 점이라던가 너무 추천하는 점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고 잘 사용했던 제품들이니까 저의 진정성이 조금은 더 묻어 나왔으면 좋겠길 바라는 영상이 되겠네요. 그럼 젤리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